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여보, 난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결혼 반대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제법 사시는 분들이잖아. 그럼 어머님한테도 인정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엄마가 원래 걱정도 많고 잔소리도 좀 심한 사람이라서 그러지. 높은 사람들한테 굽실거리고 좀 속물적인 면이 있어서 괜히 너 집안 잘 사는 거 말하면 비굴한 모습 보일 것 같아서 싫어. 오빠도 참 고집 세다. 우리 혼인신고까지 한마당이야. 그런 정도는 서로 알아둬야 하는 거잖아. 어머님이 나중에 말 안 한 거 서운해 하시겠다. 엄마가 서운해하는 것보다 당장 내가 숨통 트이는 게 더 중요하지. 조만간 가수 오디션도 봐야 할 건데 컨디션 조절에만 신경 쓰고 싶지. 엄마 잔소리며 걱정하는 말 듣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 결혼한 집안이 잘 산다는데 언제까지 가수 한답시고 꿈만 좇을 거냐는 둥. 그런 잔소리 들으면 컨디션이 팍팍 나빠진다니까? 솔직히 오빠도 이제 꿈 말고 현실도 고려할 때가 되긴 했지. 나이도 30살 넘었고 요즘은 또 워낙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이잖아. 야, 너까지 나한테 이렇게 걱정하게 만들 거야? 이번 오디션은 잘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무튼 간에 엄마한테는 네 집안 얘기하지 말라고. 어차피 너랑 나 이렇게 부부 되는 거 네 부모님들도 반대하시는 상황이잖아. 뭐 하나 얻을 거 없는 상황인데 말해봤자 괜히 기대만 하게 만든다니까? 그냥 지금처럼 너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알고 있고 아들은 나름대로 순조롭게 가수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돼. 제발 우리 현상 유지만 하자. 응? 얘, 네가 참 우리 지훈이 데리고 산다고 고생이 많다. 아니에요, 어머님. 오빠도 요즘 열심히 가수 준비하고 있는걸요. 말이라도 참 이쁘게 해줘서 고맙구나. 걔가 솔직히 가수 한다고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가게를 다 책임지고 있어서 정말 미안한 마음뿐이다. 내가 하다못해 식당 차리고 있는 거라도 목이 좋았으면 하고 아쉬움이 많구나. 식당이 조금만 더 잘 됐어도 너희들한테 내가 보탬이 되어줄 수 있었을 텐데. 저도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오빠가 지금 당장에야 힘들어하지만 언젠가는 꼭 성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노래도 잘 부르고 인상도 좋은 사람이니까요. 나는 말이다. 아비 없는 자식 소리 안 듣게 하려고 걔를 열심히 나름대로는 키웠거든. 그런데 내가 너무 잘한다 하면서 길을 살려줬더니 걔가 헛된 꿈을 이렇게 쫓고 있나 싶기도 하다. 솔직히 돈 들여서 대학교 졸업시켜 놨더니 갑자기 가수 하겠다고 하는 게 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니잖니. 내가 반대한다고 집 나가더니 몇 년 뒤에야 나타나선 너랑 결혼하겠다고 할 때 어미로서 참 많이 마음도 서럽고 힘들었었단다. 그래도 너처럼 이렇게 못난 남편이며 시모며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만나서 정말 이게 다 무슨 복인가 싶어. 많이 부족한데도 이쁘게 봐주셔서 민망하네요. 어머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할게요. 아서라, 지금보다 더 열심히 했다가는 몸에 탈 날라. 너 이대로만 해줘도 충분히 고마우니까 무리하지 말고. 앞으로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이 시모한테 편하게 얘기하고 친엄마라 생각하고 편하게 얘기해주면 좋겠구나. 네, 어머님. 그래, 이 세상에는 또 돈만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잖니. 솔직히 나도 식당 일 하면서 정말 많이 벌 때는 한 달에 500만 원도 넘게 번 적도 있었단다. 그런데 그렇게 돈 벌어봐야 건강 잃고 사람 잃으면 무슨 소용이겠나 싶더구나. 우리 돈을 좇으면서 자기 마음 피폐해지지 말고 항상 주변을 돌아보고 신경 쓰는 삶을 살자꾸나. 알겠지, 아가?
꿈을 추구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는 나 몰라라 하는 남편을 대하다가 시어머니와 대화를 하면 이해를 받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또 남편이 말한 것과 달리 저의 고충을 이해해주면서 격려도 해주시는 아주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을 뒷바라지하느라 당장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많은 것들이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저. 남편과 혼인신고를 올린 이후 절 버린 자식 취급하던 아빠에게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아빠 생일이야 그렇다지만 네 엄마 생일까지 걸을 생각이냐? 엄마가 요즘 널 떠올리면 속이 탄다면서 집에서 하루 종일 한숨이다. 엄마랑 아빠도 물론 힘들었겠죠. 그런데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오빠, 얼굴 보지도 않고 가수하겠다는 이유만으로 무슨 딴따라랑 결혼이냐며 반대하셨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가 택한 놈이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하지 않을까 싶어서 얼굴 보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도 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이라는 게 겉모습만으로는 판단이 힘들잖니.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걸 도저히 알 수가 없단 얘기다. 그래서 나나 엄마나 그냥 가수하겠다고 애 고생시키는 놈이면 답이 없겠다고 그거 하나만 놓고 반대를 했던 거다. 오빠 나름대로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돈 부족하면 일도 하고 있어요. 옛날 시대처럼 남자가 여자 다 먹여 살려야 하는 시대도 아닌데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너랑 다시 싸우자고 연락을 한 게 아니다. 내 사위라는 사람. 그래도 얼굴 한 번은 봐야 하지 않겠니? 가수 준비한다고 많이 바쁜 것 같은데 아빠 얼굴 한번 볼 시간은 충분하지 않을까? 또 무슨 소리를 하시려고요? 저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막 대하시더니 왜 갑자기 생각이 바뀌시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랑 사위랑 결혼한 지 이제 한 2년 정도 됐던가? 그쯤이면 그래도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끝났을 텐데 이제까지 잘 살고 있는 거 보면 그래도 아주 놈팡이는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다. 만약 원한다면 상가 건물 남는 것 하나 가게라도 들여서 한 사람 몫이라도 하게끔 도와줄 수도 있고. 말씀은 고마운데 오빠가 딱히 그런 걸 원할 사람은 아닐걸요? 남자들끼리 또 통하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얘기나 해봐라. 네 엄마야 아직은 마음을 안 열었다만 내가 또 괜찮다 하면 마음 바뀔지도 모르잖니. 또 내가 사업 정리하기 전에 알던 인맥들이 있으니 작은 행사라도 소개해줄 수도 있는 노릇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행사하다 보면 실력도 쌓고 돈도 벌 수 있지 않겠니? 갑작스럽게 남편을 만나겠다는 아빠의 얘기에 많이 당황을 하기는 했었지만 과거 저와 남편의 결혼을 반대하던 때와는 달리 많이 협조적이고 배려해주는 태도라는 게 느껴졌죠. 남편은 당시 가요 프로그램의 오디션을 치르고 있던 중이었기에 이야기를 할 타이밍만 노리고 있었는데요. 오디션이 치러지며 남편은 초반에 탈락을 하게 되었고 저는 위로와 동시에 이러한 아빠의 제안을 들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나 가수 활동하는 것도 도와주고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주시겠다. 이거네? 오빠가 자존심 강한 건 알기는 하는데 얘기 들어보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아니,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지. 행사 같은 거 하다 보면 오빠가 사람들 앞에 설 때 울렁증 같은 것도 많이 개선될 거고 오디션 치를 때도 긴장해서 제 실력 발휘를 못했다며 한번 꼭 만나봤으면 좋겠다. 응? 야, 왜 내가 이 얘기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해? 장인어른이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는데 당연히 만나 뵙고 인사드려야지. 안 그래도 오디션 떨어져서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또 생기네. 진짜 인생이라는 거 어떻게 될지 모르나 보다. 그러면
아빠랑 잠깐 만남 갖는 거 괜찮다는 얘기야? 괜찮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어.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사위 취급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 김에 눈도장 제대로 찍고 오지 뭐. 혹시 아버님이 낚시 같은 것도 좋아하시나? 좋아하는 취미로 좀 공감대도 형성하면서 친해지면 좋잖아. 하하. 아빠가 뭐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나대는 사람을 싫어하기는 하지. 말 가볍게 하고 강약약강인 사람 싫어하고. 그거야 뭐 누군들 안 싫어할 사람 있겠어? 아, 자기가 부족할 때 비굴하다가 풍족할 때는 거만한 사람도 싫어한다. 내 캐릭터는 그거 아닌 거 알지? 오히려 엄마 쪽이 그런 성격이라고 할 수 있고. 엥? 어머님이? 어머님 만나 뵙고 얘기하면 할수록 좋은 사람인 것 같던데. 오히려 오빠가 그런 사람 아냐? 저번에도 오디션 본선까지 진출하니까 급 거만해져서 막 나한테 편하게 심부름도 시키고 그랬었잖아. 그거야 당시에 컨디션 조절 때문에 이런저런 부탁을 했었던 거였고 엄마가 너한테 어지간히 착하게 말을 했나 보다. 그래도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너무 사람 속단하지는 마. 막말로 내 성격 누구한테 물려받았겠어? 어머님이랑은 언제쯤 제대로 얘기해보고 화해할 거야? 엄마랑 화해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 엄마는 그냥 내가 무조건 돈 많이 벌고 성공해야만 하는 사람인데 그 전까지는 내가 백날을 좋게 말하고 내 본심 털어놓는다고 해봤자 답 없어. 그냥 가수를 때려치우고 적당한 회사 들어갈 거 아닌 이상은 무조건 가수로 성공하고 봐야 화해 고모고 하든지 하지. 전에도 말했다시피 지금 이대로가 딱 좋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 이대로가 딱 좋다는 남편의 말과 달리 아빠와의 만남 이후 저희 부부의 인생은 상당히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형태가 아닌 긍정적인 형태로요. 장인어른한테는 솔직하게 나란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다 말씀드렸어. 괜히 좋게 보이려고 말 빙빙 돌려봤자 더 이미지만 나빠질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장인어른이 얘기해 주신 건 없고 아빠한테 물어보기가 겁나서 아직 얘기 못 들었어. 만나서 어땠는지 하나하나 다 얘기해봐. 설마 막 어필한답시고 노래 불렀다든가 오버한 건 아니지? 아빠 나대는 사람 딱 질색이라고 말했는데. 내 캐릭터 자체가 나대는 사람이냐? 일단 장인어른이랑 식당에서 만나서 밥 같이 맛있게 먹었고 술도 한잔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어. 장인어른이 술 서너 잔 들어갔을 때 문득 그런 말씀 하시더라. 자기도 젊었을 때 회사 때려치운다고 사업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만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뭔가 흐름이 좋은데? 그래서? 그때 자기가 주변 사람들 말 때문에 사업하겠다는 거 포기했으면 지금 이렇게 번듯한 가정 꾸릴 수 없었을 거라고 얘기하셨어. 그러면서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하시더라고. 몇 년 정도 더 기다려주면 되겠냐고. 그동안은 나한테 물심양면까지는 아니더라도 물질적인 도움은 어느 정도 주실 수 있다고. 헐, 아빠가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당신 첫인상 완전 마음에 들어 하셨나 보다. 내가 또 인상이 좋기는 하잖아. 하하하. 어쨌거나 이거 기회인데 괜히 얌전한 척 빼면 야망도 없는 놈 취급받겠다 싶어서 크게 질렀지. 행사 소개해주고 인맥 만들어주는 건 감사한 일이니 받겠다. 그런데 노래 분위기에 맞게 여자 백댄서도 한둘쯤 고용하면 좋을 것 같다. 의상비랑 차 타고 이동할 비용 정도 지원해달라고 대놓고 뻔뻔하게 말씀드렸어. 진짜 뻔뻔하긴 하다. 근데 신나서 이런 말 하는 거 보면 잘 풀렸나 보네. 장인어른이 건방지긴 한데 남자답다면서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시겠대. 덤으로 우리 엄마 가게 하는 얘기며 어떤 성향인지도 나한테 들으시더니 사돈한테도 신경을 써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이건 내가 얘기 꺼낸 것도 아닌데 대리인 통해서 상가 건물에 남는 거 하나 입점하게 해주시겠다고. 헐, 진짜? 아빠가 그렇게까지? 오빠, 진짜 완전 잘하고 왔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잘했다기보다는 너랑 화해하고 싶으셔서 신경 써주신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내 자존심 생각하고 엄마한테 부담 안 지우시려고 진짜 노력해 주셨어.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으로는 모른다니까. 난 장인어른이 부른 식당에 갔더니 무슨 경비원 복장으로 들어오셔서 깜짝 놀랐잖아. 안 그래도 상가 사람들이 갑질하는 경우가 있고 좀 많이 손님들도 오가는 편이거든. 그래서 아빠가 사람 자주 구하는 편인데 안 구해지면 본인이 직접 일하기도 하고 그러셔. 장인어른 덩치가 좀 왜소하시고 사람이 온화해 보이는 편이시잖아. 그런데 막상 무시하고 갑질했더니 건물 주고 그러면 엄청 놀라겠다. 쓸데없는 얘기는 됐고 어머님한테는 그럼 어떻게 말씀드릴 거야? 그냥 뭐 내가 아는 사람 건너 통해서 좋은 기회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해 보려고. 지금 엄마가 임대하고 있는 가게 쪽도 계약 거의 끝냈겠다. 조건은 훨씬 더 이쪽이 좋으니까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다 잘 풀리고 있네. 오빠가 아빠한테 잘 보인 덕분이야. 고생했어, 정말로. 앞으로 더 고생해야지. 네가 이렇게까지 나한테 기회를 줬는데. 내가 언젠가 너 꼭 호강시켜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남편의 가수 활동도 아버지의 지원을 받게 되었고 어머님 역시도 더 좋은 위치에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니 모든 것이 순조롭게만 보였었는데요. 실제로도 어머님의 가게는 한 번 방문을 했을 때 아주 성황을 이루고 있었고 남편 역시도 행사를 통해서 수입을 점점 늘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사람 좋다고 생각했었던 어머님의 콧대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예, 우리 현우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이제 나이가 있으니 손주를 봐야 하지 않겠니? 요즘 열심히 일하면서 돈은 잔뜩 쌓아놓고 있는데 물려줄 손주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더라. 아무리 벌어도 무덤 갈 때 들고 갈 것도 아니잖니. 네, 어머님. 제가 아직은 회사 일도 있고 오빠도 더 열심히 할 때라면서 아직은 서로 생각이 없거든요. 너 지금 이 시어미 말이 우습게 들리니?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혼자서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네가 현우를 유혹하든지 뭐 어떻게든 수를 써서라도 애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할 거 아니냐. 앞으로 우리 현우 가수로서 훨씬 더 승승장구할 거고 일도 잘 풀릴 건데 병아리 같은 새끼가 아빠 하면서 반겨줘야 힘이 날 거 아니겠어? 그것도 맞는 말씀이기는 하니까 오빠한테 한번 얘기는 꺼내볼게요. 너는 화법부터가 틀려먹었다. 한번 얘기는 꺼내볼게요. 이게 시어머니가 피를 토하면서 하는 얘기에 대한 답변으로 나올 법한 말투니? 얘기는 꺼내보고 아니다 싶으면 됐다 하고 그냥 집어치우겠다는 말투 아니냐?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해요. 사람이라는 게 말이다. 좋게 대해 줄수록 오히려 어려워하고 긴장을 해야 하는 법이다. 내가 너한테 착하다, 이쁘다 좋게만 말을 해주니까 어느샌가 시어미를 우습게 아는 모양인가 보구나. 그리고 너 나이가 몇인데 예절도 없이 시어미한테 남편을 오빠 하고 지칭하고 앉았어? 내 부모가 그런 것도 안 가르치던? 불편하시다니 그이라고 호칭 바꿔 부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좀 좋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부모님 언급까지 하시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아이고, 지가 잘못 5만 가지 해놓고 시어미가 딱 한 가지 실수했다고 그걸 꼬투리 잡는구나. 너 내가 앞으로 두고 볼 테니까 처신 잘하거라. 기껏 뒷바라지 열심히 해놓고 우리 현우한테 소박 맞기 싫으면 잘하란 말이다. 알겠니? 그래봤자
그이 이제 좀 행사 다니고 있는 수준인데요. 너는 정말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구나. 걔가 하는 무대가 얼마나 마음에 들면 건너 인맥이 내 가게를 이렇게 좋은 조건에 상가들이게 해주겠니? 그런 사람도 감동시킨 내 아들이 전 국민 감동시킬 날이 멀어 보이니? 이 시어미가 하는 말 무시하고 사람 낮잡아 보지 마라. 그러다가 언제 한번 큰 코 다칠 일이 있을 거다 너. 남편이 돈을 좀 벌게 되고 가수로서 승승장구할 여지가 보이자 기고만장해져서 저를 마음껏 핍박하시는 시어머니. 남편이 안 풀린다 싶을 때는 세상 다정다감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돌변을 할 수 있나 싶어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와의 갈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해답을 함께 찾아줘야 할 남편은 오히려 저의 골치를 아프게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오빠, 이거 백댄서분이랑 뭐야? SNS에 뽀뽀하다시피 입 가까이 대고 있는 사진, 이거 뭐냐고. 그거 다 무대 퍼포먼스의 일환이야. 입술 실제로 닿은 것도 아니고 팬 서비스 차원으로다가 찍은 건데 그런 것도 이해 못 해주냐? 이렇게 오빠 사심 채우려고 여자 백댄서 고용했어? 야, 내가 막말로 정말 사심 채우려고 여자 백댄서 고용했으면 이런 걸 SNS에 버젓이 올리겠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좀. 배우들이 연기하다 보면 키스도 하고 배드신도 찍고 그러잖아. 가수도 퍼포먼스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선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니까? 네가 이해를 못하는 게 촌스러운 거 아냐? 그렇게 급발진하는 거 보니까 더 수상하네. 그 여자 연락처 어떻게 돼? 아니다. 핸드폰 줘봐. 어떻게 저장되어 있나 보게. 이제는 하다 의처증 증세까지 보이니? 남편이 유명해지고 잘 나가니까 막 겁나고 그러셔? 어이구, 질투나 하고 말이야. 질투하는 게 아니라 오빠가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 때문에 말하는 거야. 내 얼굴을 봐라. 이게 바람 피울 관상으로 보여? 눈만 봐도 사람이 얼마나 선한 얼굴이야. 이게 원래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랬어. 그리고 어머님만 해도 그래. 내가 오빠 전적으로 뒷바라지 할 때는 이뻐 죽겠다고 그러시더니 오빠 좀 잘 나가고 가게 일도 잘 풀리시니까 완전히 변하셨더라. 나한테 오만 막말을 쏟아내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다고. 엄마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물론 그것 때문에 네가 힘들었던 건 이해하는데 바람 피우고 이런 건 정말 오해니까 믿어주라. 나 너밖에 없는 사람이야. 너 말고는 다른 여자 10트럭을 갖다 줘도 싫은 사람이라고. 말은 참 번드르르하게 하네. 아오, 너 믿게 하려면 내가 빨리 성공하든지 해야겠다. 정식으로 결혼식 올리고 못 갔었던 신혼여행도 가고. 그때쯤 가면 믿어줄 거야? 듣기 좋은 말이야. 공수표로 얼마든지 남발하지. 하여튼 앞으로 잘해. 어머님 문제 때문에 가뜩이나 심란한데 오빠까지 나 괴롭히지 말라고. 정말 힘들면 어머님한테 다 솔직하게 말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아무리 오빠가 어머님한테 집안 차이 나는 것 때문에 들들 볶인다고 해도 내가 겪었던 것만큼 힘들지는 않을 거잖아. 알겠어, 알겠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라. 이제 막 인지도도 알리면서 정상을 향해 가는 궤도의 초입에 들어설랑 말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네가 이렇게 뒷바라지해준 덕분에 내가 힘내는 거 너도 잘 알고 있지? 조금만 참아달라고 말하는 남편. 믿을 게 아빠뿐이었던지라 종종 찾아가 조언을 듣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양쪽 집안이 완전 사이가 험악해질 것 같아서 참고만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막말은 날이 갈수록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너 얼마 전에 우리 가게 쪽에 왔었다더니 왜 얼굴도 안 보고 그냥 갔니? 내가 또 한 소리 할까봐 왔다가 피한 거냐, 뭐냐? 아, 잠시 볼 사람이 있어서요. 이게 또 말을 의문스럽게 해서
시험이 속을 뒤집어지게 하는구나. 만났다는 사람, 사돈 양반 맞지? 경비원 복장 입고 있고 왜소한 사람. 그게 네 아빠 맞지 않냔 말이다. 어차피 현우한테도 다 물어서 알아낸 사실이니 발뺌할 생각은 말거라. 제가 왜 발뺌을 하겠어요? 웃기시네. 조금 전에는 아빠 보러 간다고 말 안 하고 볼 사람이 있다고 말해놓고선. 상가 건물 일하는 경비가 아빠인 거 알면 좀 어색하고 그러실까 봐요. 서로 그냥 모르고 지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어요, 어머님. 경비한다는 네 아빠가 창피해서 그런 것까지는 이해한다. 원래 사람이라는 게 돈으로 급을 나누는 법은 아니라지만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살아온 과정이 어느 정도는 보이는 법이거든. 그렇다고 내가 경비라는 직업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 거 알지? 네, 잘 알죠. 그런데 내 말을 못 알아듣고 눈치 없는 사람, 염치 없는 사람은 무시한단다. 네가 딱 그렇다는 얘기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우리 현우 지방에 행사도 뛰러 다니면서 분주히 일을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제대로 된 내조 한 번을 안 했다더구나. 도시락을 싸들고 가서 현우 먹인다든지 커피를 스태프들한테 돌린다든지 하면서 사회생활 기본적인 거 한 번은 할 수 있잖니? 제가 찾아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게 다 핑계고 염치 없고 눈치도 없는 짓이라는 거다. 시험이 말에 더 말대꾸하지 말고 일주일 내로 현우한테 한 번 찾아가서 서프라이즈를 해주라는 말이야. 알겠어, 모르겠어? 대답해 이거사. 한번 생각은 해볼게요. 생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라면 당장 하라고 이거사. 시어머니의 성화에 하는 수 없었던 저는 한번 체면이라도 살려주자는 생각에 남편의 행사장을 몰래 방문했습니다. 스태프들한테 물어물어 남편의 대기실을 찾았던 저는 문을 여는 순간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여자 백댄서가 서로 헐벗은 채로 키스를 하고 있었고 제가 들어선 것을 보자 비명을 지르며 주섬주섬 옷으로 몸을 가리더군요. 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바람을 안 피운다고? 자기는 절대 그럴 관상이 아니라고? 지금 내가 본 건 뭐니? 그게 은채야. 내가 일단 설명하는 거 화내지 말고 들어주면 좋겠네. 드러나 보자. 짓거려봐. 꼴 보기 싫으니까 옆에 년이랑 옷은 입고. 일단 얘는 내가 유부남인 거 몰랐고 아무런 죄도 없으니까 일단 보내자. 이 와중에 바람난 년 챙기는 모습 아주 남자답고 보기 좋네. 또 네가 충분히 오해할 거라 생각하는데 원래 무대라는 건 예술이고 진실성인 거거든. 무대 올라가기 전에 예열 삼아 후끈한 분위기를 만들려던 거였어. 그래야 그게 무대 매너에서도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거라서. 아, 오직 무대를 위해서 그런 거였구나. 남자 배우가 배드신 촬영 전에 여배우랑 리허설 하듯이? 그렇지? 그런 맥락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정말 좋은 무대 만들고 싶은 마음에 그랬던 거고 얘는 몰라도 나는 정말 아무 마음 없었어. 오히려 얘를 그냥 이용해 먹었던 거라니까. 듣자 하니 개소리가 지나치네. 뭐? 너 지금 오빠한테 개소리라고 했어? 야, 그건 좀 말이 심하네. 어머님이 한번 방문해 보라고 하길래 억지로 방문했더니 바람이나 피우고 있고 들켜놓고 한다는 소리가 무대를 위해서 그런 거? 야이, 쓰레기 같은 놈아. 넌 당장 이혼이니까 그렇게 알아. 아빠한테 받는 지원이고 뭐고 이제 다 없을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은채야, 네가 갑자기 그러면 난 어떡하라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데 한 번 좀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되냐? 심지어 이건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거라고 일방적으로 인정하고 있잖아. 이거 단순히 가치관의 차이일 뿐이라고. 응? 꺼져 미친놈아. 저는 남편에게 따귀를 갈기고 행사장을 벗어났습니다.
아빠에게 직접 이 사실을 털어놓아야만 분통이 터질 것 같은 속이 조금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웬걸 아빠가 일하는 경비실까지 찾아갔더니 아빠가 볼을 부여잡은 채 한숨을 내쉬고 있고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어머님이 우리 아빠 때렸어요? 건물 경비원 주제에 경비실에서 커피 먹고 있잖니? 커피쯤은 마실 수 있지 않냐고 했더니 그러면 된다 안 된다로 나랑 다투시다가 갑자기 따귀를 때리시는구나. 경찰도 곧 올 거니까 걱정 말거라. 경찰이 와서 나한테 문제 생긴다고 하면 오히려 당신한테 문제일 텐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거 폭행죄라고요. 갑질을 해도 정도가 있지.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그대로 놔뒀으면 안 좋은 소문 났을 거고 결국에는 잘려서 무직 백수 신세 됐을 거라니까. 아님 내가 사람들한테 소문내서 경비 잘라버리게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려다 참은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네가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지 않겠니? 설마 하니 제가 어머님 말씀 제대로 안 듣는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왜? 너도 때려주랴. 닥치고 경찰 오는 거나 취소하라고 해라. 바쁜 양반들 오라 가라 하기 민망하잖니. 네 아빠 잘리게 하고 싶으면 그대로 두고. 아이고, 이 미친년아. 당신이랑 아들이 좀 잘 풀리니까 아주 세상 무서울 게 없지? 그 잘난 인생 나락하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하, 이게 시어미한테 미친년? 그래, 너 이년아. 네가 뭐 어쩔 건데? 경비 아빠나 두고 있고 평범한 회사원년이 뭐 어쩌겠다는 거냐? 현우랑 당장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무릎 꿇고 빌기나 해. 아니, 아니다. 빌지 마라. 넌 이미 끝났으니까. 빌어도 소용없다. 그거 저랑 제 딸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조만간 가게 빼실 준비나 하시죠. 댁 아들한테 해주던 지원도 다 끊을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뭐래, 이 쌍으로 미친놈이. 네가 이 건물주라도 돼? 정확하게 아시네요. 참고로 무릎 꿇어도 소용없습니다. 이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 정 의심되면 확인해 보든가. 뭐라고? 자신이 때린 경비원이 상가 건물의 건물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모. 안색이 눈에 띄게 거무죽죽 죽어가더니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까지 하더군요. 결국 남편과 시모는 저와 아빠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며 손을 싹싹 비는 추태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오히려 저와 아빠의 눈에 실망스러울 뿐이었고 이미 당한 모욕이며 배신이 너무 크기에 용서를 해줄 마음은 조금도 없었죠.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좋은 위치의 가게에서 내쫓기게 된 시모. 아빠의 주선으로 이어가던 행사도 끊겨 무직 백수나 다름없는 아들까지 떠맡아 제게 눈물로 호소를 해오며 후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의 시커먼 속내를 알게 됐기에 앞으로도 절대 받아주거나 용서해줄 마음은 없네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